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.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? 네, 코로나19로 해외에 거주하던 교민들이 한국으로 많이 입국하고 있습니다. 또 해외 선교사들도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.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14일간 해야 하는데 머물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 선교사들은 자신의 그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,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뭐 지낼 곳을 찾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여기에다가 이제 자가격리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현재 각 교단 선교부나 초교파 선교단체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의 경우는 코로나19 대책 상황실을 구성해서 전 선교사 가정에 10만 원씩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요. 네. 또 후원금이 하위 30%인 선교사들에게는 추가 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예. 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생필품이 담긴 키트도 전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장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. 네. 예장합동은 현재까지 약 60명의 선교사들이 입국을 했고 또 5월까지 많게는 5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지낼 곳이 없는 선교사 가정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4인 선교사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큰 방 1개만 있으면 되는데 네. 지금은 뭐 최소 2개에서 3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고요. 또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따로 있어야 해서 이 장소 제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해온 선교사들인데 한국교회가 좀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낼 곳을 구하지 못해서 공항에서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선교사 가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한국교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 다음 사역에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. 예. 혹시 적당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뭐 귀국한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현재 나가 있는 지금 남아 있는 선교사들도 그 어려움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. 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현지 뭐 병원도 적고 없고 뭐 위생관념도 뭐 적은 이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왠지 좀 위험이 클 것 같습니다. 네, 도저히 선교지를 비울 수 없는 경우 또 한 번 선교지를 빠져나오면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나 예. 아니면 절차가 복잡한 지역인 경우는 선교사들이 현지에 남아 있는 네. 경우들이 많습니다. 예. 하지만 현지에서 사역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요즘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후원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또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 현지인들이 동양인들에게 바이러스다, 코로나다 이렇게 부르는 등 인종차별도 심각한 상황이고요. 예. 따라서 한국교회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더 기도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네. 또 다른 소식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에 목회자 정년 관련한 설문조사가 발표됐다고요? 네, 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이 교계에서도 목회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평균적으로 교단 목회자들의 정년이 70세인데 작년 총회에서 기하성 여의도와 예장 백석이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습니다. 예. 또 예장 합동의 경우는 현재 5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중입니다. 네, 네. 그 예장 합동을 보면은 작년 총회에서 무려 16개 이 노회가 정년 연장을 헌의했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뭘까요? 네,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또 두 번째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경우 목회자 청빙이 어렵고 또 장로 역시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운 일꾼을 찾기가 어려워서 당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? 네, 일단 지금도 일반 직장인보다 목회자의 정년이 높은데 여기서 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사회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또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큰데요. 젊은 목회자들이 갈 교회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배 목회자들의 은퇴까지 늦춰진다면 이것은 다음 세대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. 네, 양측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예장 합동이 총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.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총대 802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%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. 43%가 현행대로, 12%가 정년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정년 연장 찬성이 45%, 반대가 55%로 더 많은 총대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했습니다. 또한 장로보다 목사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요. 의외로 농어촌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낮았는데요. 일부에서는 이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경우 장로의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목사는 불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네. 사실 정식 설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총대분들의 뭐 대체적인, 개략적인 의견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
의미 있는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정년을 연장하는 것 자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은퇴 후에 목회자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자립 교회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뭔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. 네,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목회자 정년을 늘려서 몇 년을 더 버틴다고 하더라도 다시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똑같은 고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단순히 결국 정년만 늘릴 것이 아니라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겪고 있는 인재 발굴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. 또한 총회 차원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의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거나 이 목회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연금 제도를 손보는 등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예장 합동은 이와 관련해서 오는 21일에 공청회도 연다고 하는데요. 이날 다양하고 건강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